야 이거 장원영이 한대더라, 이거는 뭐 장나라가 직접 막 추천해서 만든 거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막 하는데, 홈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실제로 막 땅폭염이 해결이 됐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케팅을 무슨 집에서 해도 뭐 울세라 효과가 나타난다, 써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광고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도대체 그 리뷰를 단 사람은 과연 제품을 공짜로 받은 사람인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쓴 인플루언서인지, 60도대 열 발생을 목표로 설계된 홈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피부 표면 온도인지 기기 내부 설계 값이 실제 피부 속 온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장님, 제가 이거는 공구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뭘 또 사려고 해요? 아니, 집에서 5분 만에 리프팅이 된다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사나 했더니, 솔직히 저 정도 출력이면은 피부가 좀 따뜻해지고 기분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땡기는 의사 이용석입니다. 요즘 홈케어 디바이스 시장이 정말 커졌습니다. 고주파, 초음파, 갈바니, EMS 등등 종류도 너무 많고 광고도 엄청나죠. 뭐 광고도 요즘 연예인 이름이 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또 허위 광고에 가까운 제품들도 많다는 거예요. 단 5분 만에 리프팅 완료? 탄력 볼륨을 채워준다? 이런 말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상술과 마케팅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부와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 만든 제품도 있겠죠? 제대로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종류별로 고르는 기준부터 당장 버려야 할 것들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홈 디바이스 하면 좀 유명한 것도 있어요. 갈바닉. 특징은 이제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이온화 원리를 이용해갖고 화장품 성분을 흡수시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장점은 데일리 사용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고, 비싼 앰플을 손으로 바르기 좀 아까울 때, 이럴 때 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주의사항은 성분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가 큰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같은 경우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 나이신아마이드 같은 경우의 성분을 좀 추천드린데요. 일반 비타민C는 의미가 없고, 이온화된, 즉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온토로 사용하는 그런 이온화된 비타민C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RFRF라고 하는 고주파입니다. High Radio Frequency Energy인데, 특징은 10만 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그리고 50도 전후의 열 에너지를 발생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쓰는 대표적인 장비는 써마지가 있겠죠. 홈 디바이스는 특성상 안전성을 고려하고 출력과 온도의 한계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와트만 강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에너지 밀도, 조사 깊이, 열 응고점 형성 여부 또는 쿨링 시스템 온도 제어의 정확도 같은 게 있겠죠. 자, 홈 디바이스랑 고주파 전문 장비, 즉 의료 장비랑 비교를 해볼까요? 10W 내외의 40도 초반인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정도라고 보면은, 의료 장비는 조직을 수축시킬 정도의 높은 열과 부작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쿨링 시스템이나 아니면 온도 제어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나라에서 의료 장비가 아니고 홈 디바이스로 인정을 해줄 때는 모든 게 굉장히 낮춰져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병원에서 하면은 의료인이 책임을 지고 의사가 책임을 지고 의사의 진단 하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올 때부터 홈 디바이스의 의료 장비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홈 디바이스 1시간 이상 오래 하게 되면 온도가 더 높아지고 효과도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주파라고 한다면 써마지를 받을 때, 써마지를 약하게 오랫동안 받으면 어느 정도 열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열이 올라가냐의 문제예요. 한 곳을, 같은 곳을 계속 쓰다 보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택트 쿨링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은 피부 표피 쪽의 열을 떨어뜨리고 안쪽의 열을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피의 열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진피층의 열을 높여갖고 콜라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홈 디바이스 갖고는 솔직히 부족해요. 간단한 얘기로 기계값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억 단위입니다, 병원에서 쓰는 장비는. 근데 뭐 수십만 원짜리 또는 뭐 한 100만 원 정도짜리를 사갖고 억 단위 기계 효과를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케팅을 무슨 집에서 해도 뭐 울세라 효과가 나타난다, 써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광고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요즘에 소비자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광고에 잘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마케팅에 현혹이 돼가지고, 야 이게 이 정도 값으로 써마지가 나는데 병원 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틀렸습니다. 당장 그 마인드를 바꾸시는 게 좋고요. 홈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있고, 실제로 막 땅폭염이 해결이 됐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걸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저는 하루 종일 설탕물만 마시고 살이 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설탕물에 대한 광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상식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을까요? 우연찮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리뷰를 단 사람은 과연 제품을 공짜로 받은 사람인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쓴 인플루언서인지에 대한 일단 그 구분도 너무 어려운 시대고, 의료장비란 건 FDA, KFDA 승인을 받으려면은 정말 수많은 표본을 갖고 그 표본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만족도가 생긴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팔로우업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써마지가 논문이 냈네? 그러면은 논문이 있는 써마지에서 사용한 고주파의 원리를 사용한 기계입니다라는 식이지, 그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음파가 있는데, 이 하이프가 유명한 이유는 초음파 중에서도 타이트닝이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인 울세라가 하이프의 대표적인 장비죠. 초음파를 피부 깊숙한 곳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한 점에 여러 응고점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볕이 유리창을 지나면 그냥 통과를 하죠. 근데 이 햇볕을 돋보기를 대고 초점을 잡았을 때 초점 잡힌 곳에 검은색 종이 돼서 불나는 실험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를 통과하는 초음파가 초점이 잡히면서 안쪽 깊숙한 곳에 열 응고점을 만들고, 이 열 응고점이 힐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콜라겐을 만들고, 우리가 고기를 불판에 구울 때 어떻게 하죠? 쭉 짜그라들죠? 67도의 열로 단백질을 타이트닝을 만들어서 얼굴의 쉐입을 바꿔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만 들어도 무섭죠? 67도. 이게 과연 웬만한 장비로 올릴 수 있는 온도가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초음파 홈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홈케어 특성상 출력과 온도 제한이 큽니다. 그리고 기기별로 성능차도 굉장히 극심하죠. 60도대의 열 발생을 목표로 설계된 홈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피부 표면 온도인지 기기 내부 설계 값이 실제 피부 속 온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좋아지는 방법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돈으로 병원 가서 슈링크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니들, MTS로 불리는 게 있는데요. 미세 상처를 유도해서 재생을 유도합니다.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방법이 열과 상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흉터가 생기지 않게끔 상처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고 모공을 줄이고 피부결을 개선하는 게 MTS고요. 주의점은 집에서 멸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거는 의료용 장비에 MT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바늘 자체가 멸균으로 나오고 환자 한 명한테 사용하고 바로 소모품, 버려야 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같은 경우 걔네들은 멸균이 돼 있지가 않아요. 얼굴을 소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MTS도 멸균 작용을 해야 되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반복해서 내 거니까, 내 피부니까 또 쓰고 또 써요. 그러다 보면 오염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홈 디바이스를 만드는 문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절대 쓰면 안 되는 홈 디바이스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피부가 너무 약하거나 염증이 많다거나 하실 경우에는 갈바닉은 비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초음파 계열, 피부를 통과하는 초음파 계열의 디바이스를 추천드리고요. 고주파나 초음파 기기를 과사용할 때는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염증 홍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MTS랑 레티놀을 사용할 때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레티놀 같은 경우는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부 재생력을 순간적으로 좀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MTS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된 재생이 아니라 흉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인데 그런 사람도 홈 디바이스를 써도 될까요? 아, 저는 그거 강조드리질 않아요. 절대로 안 받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드름의 종류도 많아요.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홈 디바이스는 금물이에요. 이쪽에 균이 있는데 그 문지르다가 균이 다른 데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열감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드름성 피부는 일단 병원을 찾아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약간 마리오네트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생기잖아요. 그게 고민이신데 이제 피부과를 가시기에는 시골에 사시고 그래가지고 홈 디바이스를 살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워낙 홈 디바이스가 나온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피부과를 갈 때 너무나도 비싸고 갈만한 데도 없고 가봤자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홈케어, 홈 디바이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 시장이.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도 문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접근성이 어려우시다거나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이런 거를 사시긴 해요. 아예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효도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엄마 기분 좋게 사드린 건 괜찮지만 엄마 이걸 받는다고 마리오네트가 없어지진 않을 거야 라는 걸 말씀드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미 사드렸다고 한다면은 제발 부서질 때까지 사용하세요. 사놓고 어디 구석에서 쟁겨놓고 야 효과 없더라 하면은 아이고 당근에다 팔시든지,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아무리 멀다 해도 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병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냥
그냥 한 번쯤 올라오셔갖고 병원 오셔서 관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어머니의 행복감을 위해서라면 사드리면서 엄마 이거 월급 받아 사주는 건데 엄마 행복해, 사랑해,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저희 병원 와서 엄마 해드리는 게 더 낫겠어요. 아, 그거는 그래요. 그리고 야, 이거 장원영이 한대더라, 이거는 뭐 장나라가 직접 막 추천해서 만든 거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막 하는데, 과연 장원영이, 과연 장나라가 그 홈디바이스만 갖고 본인을 관리할까요? 실제 그 홈디바이스 과연 쓰긴 쓸까요? 울세라 써마지 안 받을까요? 그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 후기만 보고 너무 믿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이게 후기가, 우리나라가 좀 가짜 후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올 때도 굉장히 조심조심 가짜 후기와 진짜 후기를 좀 구분 짓잖아요. 이런 기기를 볼 때도 너무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릴 때, 피곤할 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뷰티 정보나 시술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